저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찰라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바프라고 하는 논문인데 번들 어저스팅 뉴럴 레디언스 필드의 줄임말로써 이제 이제 너프 기존 너프에서 좀 포즈가 불분명할 때 어떤 그런 포즈를 잡아주는 기법이 좀 같이 추가된 어떤 그런 컨셉의 논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발표에 앞서서 이게 좀 제가 이번에 첫 발표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현재 제가 주로 이제 지오메트리 관련된 이제 컴퓨터 비전 쪽을 좀 많이 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시메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AI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제 로보티즈나 버넥트 회사에서 AR 경험이라든가 이제 로봇 자율주행 배송 로봇 쪽에 이제 개발 경험이 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좀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제 가짜연구소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기존 너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존 너프의 한계점은 입력 데이터가 들어갈 때 이미지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포즈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카메라 포즈가 만약에 좀 부정확한 어떤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너프를 통해서 어떤 3D 레프레젠테이션이나 나아가서 렌더링을 할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이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바프에서는 기존 너프의 한계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 너프를 봤을 때 이제 나이브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바프 같은 경우는 3D 레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포즈의 레지스트레이션까지 같이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이브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한다라는 게 레지스트레이션과 레프레젠테이션을 동시에 수행할 때 정확도가 떨어지고, 특히 포즈 부분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프에서는 이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했을 때, 임퍼펙트 카메라 포즈,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카메라 포즈, 뭐, 논문에서 좀 나아가서 어떤 언노운 카메라 포즈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포즈가 좀 정확하지 않은 이 환경에서 우리가 포즈에 대한 레지스트레이션도 잘 하고 3D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얻는 것도 잘 얻자, 그걸 이제 동시에 수행하자라는 게 여기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문제점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번들 어저스트먼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주얼 슬랭이라던가 스트럭처 프롬 모션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최적화 기법인데,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그 컨셉을 기반으로 요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라는 게 이 논문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풀 포지셔널 인코딩, 그러니까 보통 너프에서 하고 있는 이제 최대 60차원까지 들어가는 그 풀 포지셔널 인코딩을 전체적으로 다 풀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코스트 파인 어프로치로 적용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또 다른 컨셉이 되겠고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은 고전적으로 이제 이미지 얼라이먼트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 이제 서로 다 어떤 동일한 물체를 찍는다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어떤 시점에서 찍은 두 이미지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A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제 B 포즈와 이제 B 포즈에 맞게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때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이미지 얼라이먼트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고전적인 이미지 얼라이먼트에서 이 문제를 출발해가지고 너프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번들 어저스먼트를 다시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이 번들 어저스먼트라고 하는 거의 목적은 다수의 어떤 이미지 프레임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 하나하나에서 인터레스트 포인트를 뽑아서 그거를 기반으로 어떤 3D 공간에서 볼 수 있는 랜드마크가 있을 텐데, 그 랜드마크를 이제 보통은 우리가 슬램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돌릴 때 3차원 이제 랜드마크를 3차원 랜드마크를 만들어야지 그걸 기반으로 이제 좀 맵핑 정확도를 올리고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지 키포인트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추정할 수 있는 3차원 랜드마크의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 매핑을 정확하게 하자, 그리고 렐러티브 포즈,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두 카메라 프레임 간의 그런 포즈들, 그 상대적인 포즈들도 잘 추정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수행하고자 할 때
그거를 이제 최적화 관점에서 어떻게 푸냐라는 게 그거를 위한 기법이 이제 번들 어저스트먼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파라미터가 3차원 랜드마크에 대한 위치 그리고 카메라의 어떤 파라미터들 뭐 추가적으로 스케일 팩터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런 파라미터들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리프로덕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게 여기 번들 어저스트먼트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컨셉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처음에 이제 바프가 이 컨셉을 설명할 때 이제 이미지 얼라이먼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컨셉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이제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 두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를 이제 소스 이미지를 이제 타겟 이미지의 어떤 포지션에 걸맞는 형태로 이제 이미지 워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워핑 문제에 있어서 소스 투 타겟으로 어떤 이제 움직이는 워핑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워핑 함수가 최대한 타겟 이미지 위치에 맞게끔 잘 워핑을 해주냐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 이제 그걸 이제 재투영했을 때 리프로젝션 에러가 이제 최소화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제 공식이 그 리프로젝션 에러에 대한 걸 나타내고 있는데 그 공식을 그 공식에 대한 이제 결과값을 최소화하는 게 이 이미지 얼라인먼트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1 이제 I1이라고 하는 소스 이미지를 워핑한 결과 I2 이미지 둘 간의 이제 어떤 그 워핑된 결과 타겟 이미지 둘 간의 어떤 디퍼런스를 보통 L2 디퍼런스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인자를 보시면은 P 부분을 이제 최소화한다, 이제 P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 값을 최소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P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번들 어저스트먼트의 파라미터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카메라의 파라미터들 주로 그게 좀 되겠죠? 근데 이제 2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은 보통 어파인 트랜스폼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호모그래피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트랜스폼을 하기 위한 매트릭스, 그 매트릭스 값이 여기서 요구하는 파라미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 일프레이션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를 잘 찾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점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될 텐데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이제 이 워프 업데이트 델타 P가 델타 P를 이제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될 텐데요. 그래서 델타 P를 구해가지고, 처음에 구했던 P에서 이제 델타 P를 더해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이제 점진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리프레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이 델타 P 공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요 아래 공식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잠시만요. 네. 아래 공식을 조금 더, 이 공식을 좀 더 설명드리면은, 이게 어떤 이제 최적화를 위한 어떤 공식으로서 이제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위에 이제 우항에 나와 있는 이제 I1 I2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최소화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라고 하는 어떤 제네릭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최적화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어떤 뭐 매트릭스라던가 그 값이 좀 다르게 들어간다고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비선형 최적화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가우스 뉴턴 방법을 쓸 수 있고 르벤버그 마커트 같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최적화 방법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요 A의 값이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딥러닝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 A라고 하는 값이 러닝 레이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 어떤 스칼라 형태의 러닝 레이트가 요 A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하는 역할, 이제 저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형태의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 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미지를 이제 어떤 픽셀 좌표계 X, 이제 2차원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식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요거를 이제 다이렉트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어, 지금 요 바프에서는 이 자코비안을 좌측에 나와 있는 식과는 달리 이제 우측에 나와 있는 형태로 지금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약간 좀 아까 알림 같은 게 좀 들렸는데 혹시 채팅으로 질문해 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채팅이 저도 보이진 않아요. 마이크를 켜긴 했는데 제가 마이크를 켜서 그런 거예요. 제- 아, 그 A 같은 제가 경우에 러닝 레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X랑 P로 값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런 스칼라 값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문자로 네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행렬일 것 같은데. 네, 이게, 저도 논문을 읽었을 때는 보통 아마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비선형 최적화에 대해서 일반화된 식을 나타내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요게 그냥 어떤 기본적인 비선형 최적화 식에서는, 이런 뭐 가우스 뉴턴이 됐든, 르벤버그 마르쿼트가 됐든, 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는데, 어,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트릭스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가우스 뉴턴이나 르벤버그 마쿼트에서는 진짜 그런 매트릭스 형태의 무언가가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논문에서 언급하긴 했었거든요. 러닝 레이트라고. 논문에서도 직접적으로 스칼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예, 일단 저는 논문을 이해한 바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 혹시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아, 네네. 아까 채팅으로 제가 쳤는데 저 델타 P를 구하는 게 저거 보니까 저 A가 해시안 행렬처럼 보이거든요. A 행렬 전체를 보면 J 트랜스포즈 J의 인버스 곱하기 J 트랜스포즈 E처럼 보이거든요. 전체가. 그러니까 예, A 행렬이 네네네. J 트랜스포즈 J의 인버스가 되고 뒤에 있는 게 안에 이미 J가 있지만 뒤에 있는 게 이제 레지듀얼이잖아요. 차이 값. 네. 그래서 J 트랜스포즈 E가 돼가지고 전체가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A가 J 트랜스포즈 J의 E 인버스가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해시안 행렬이 보통 이제 GN이나 LM에서 쓰는 해시안 행렬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A를 디퍼런셔블하게 바꿨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여기서는 네. 논문에 의미하는 바가 그러면은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논문도 제가 살짝 다운받아서 보고 있는데 네. 그 3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AX, A of X, P가 J 트랜스포즈 J 인버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해시안 행렬으로 보입니다. 아, 네네네. 그게 아마 가우스 뉴턴에서는 그거를 쓴다라고 설명이 돼 있던 걸로 제가 네, 기억하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네. 가우스 뉴턴에서는 그걸 쓰고 이제 르벤버그 마르코트에서는 거기에 람다 값을 쓴데 람다가 이제 댐핑 팩터라고 그 최적화를 할 때 우리가 LM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가우스 뉴턴의 조합이거든요. 근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최적화 수치에 가까이 갔을 때는 최적화가 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고 대신에 그 가우스 뉴턴은 빠르긴 한데 되게 이제 다이버지가 클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갔을 때.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약간 조절해주는 팩터가 댐핑 팩터 람다가 되고 그 람다에 대해서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르벤버그 마코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조금 저도 의아했던 건 요거를 스칼라 러닝 레이트로서 간주하고 있었던 것도 그게 될 수 있을까? 아직 그 부분이 조금 사실 의아하긴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러닝 레이트로서 그냥 스칼라 값으로 바꿀 수 있었을지는 좀 저도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설명을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설명하다 말았던 부분이 이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코비안 매트릭스 보통은 이제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이거를 X로 편미분한 어떤 X 좌표계 X로 편미분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프에서는 그렇지 않고 어떤 이제 요두 텀을 갖는 두 분수 값을 갖는 자코비안 형태로 어떤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편미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 워핑된 어떤 값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항 같은 경우에 이제 우측에 있는 분수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이 워핑 펑션 요 함수로부터 비롯된 어떤 픽셀 자체의 변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워핑을 한번 이제 진행이 될 테고 그 워핑된 무언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이미지,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편미분 값을 얻고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거랑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제 그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포즈 레지스트레이션 관점 이렇게 좀 나눠서 보려고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 좌측에 나와 있는 식처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시그널 자체가 스무스하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스무스한 시그널로만 이루어져 있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픽셀 바이 픽셀로서 프리딕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접근하는 게 좀 용이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보통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저희가 이제 컴플렉스 시그널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실제 이미지 같은 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순히 이제 dx분의 di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이제 서브 옵티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적화 측면에서 아마 좀 잘못된 로컬 미니마에 빠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지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컴플렉스한 이미지 측면에서 바로 이제 dx분의 di로 접근하면 좀 위험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논문에서 이렇게 두 텀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스트 파인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코스트 파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라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냥 간단하게 컨셉만 말씀드리면 포즈 업데이트, 그냥 콜스한 부분에서 포즈 업데이트에 집중하고 파인한 부분에서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업데이트에 집중한다라고 컨셉만 먼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그냥 고전적인 어떤 이미지 얼라이먼트 문제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해시안 매트릭스가 나오고 어떤 최적화 식이 나오고 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식에서는 워핑 펑션에 대한 파라미터 P 그거를 이제 잘 찾아야 최적의 P를 찾아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이제 학습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러닝 파라미터의 최적화가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라지 세타 같은 경우가 이제 러닝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식에서도 이 최적의 P와 세타를 찾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의 P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 워핑 펑션 측면에서는 워핑을 잘하고 있는 어떤 파라미터를 찾겠죠. 그리고 이 라지 세타 측면에서 이거의 최적의 세타를 찾으면은 요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뉴럴 네트워크 측면에서 봤을 때 요 f라고 하는 함수는 이 함수 자체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떤 x라는 입력이 들어가고 우리가 학습된 파라미터 세타가 있을 텐데 이제 x라는 게 들어갔을 때 f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i1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최소화하자라는 게 이제 1번이 될 테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x라는 값이 이제 뭐 이제 i1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쨌든 여기 i2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려면 이제 워핑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1차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래서 워핑에 대한 파라미터 P가 어느 정도 잘 구해졌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그리고 그 X 입력이 들어갔을 때 그 X랑 이제 학습된 P에 대해서 워핑 펑션을 동작시킨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네트워크 F를 돌려가지고 물론 거기에도 이제 파라미터가 들어가겠죠. 이제 그 F를 돌려가지고 나온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 값이 i2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 차이를 최소화하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텀이 되겠고요. 그래서 i1과 i2 측면에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도 잘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이 식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아래에 언급한 내용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게 또 다른 어떤 얼터너티브한 이제 접근 표현법으로는 이제 아래처럼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서 너프에서도 이제 아래식처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어, 우리가 이제 P1과 P2,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원에 대한 그러니까 워핑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 뭐 P1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지 2에 대한 워핑 파라미터 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워핑 파라미터, 이제 I1에 대한 워핑 파라미터, I2에 대한 워핑 파라미터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 둘 다 워핑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P1에 대한 파라미터 잘 찾고 P2에 대한 파라미터, 그리고 그것들 이제 워핑 펑션 넣었을 때 이걸 잘 워핑해야 된다는 게 목적이 될 테고, 추가적으로 이제 라지 세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라지 세타 파라미터를 또 잘 찾는 게 목적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지금 2D의 어떤 플라너 이미지 얼라이먼트에 대한 설명을 좀 컨셉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혹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위에 수직이랑 밑에 수직 두 개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걸 둘 다 쓰는 건가요? 같이? 이제 이따가 너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래식을 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위에 있는 식이 약간 확장된 개념이 두 번째 식인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럴까요? 네, 그게 좀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위의 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라미터 하나를 구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네, 여기서의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I1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I2 좌표계로 이제 워핑을 하는 문제만을 다룬 걸로 보이고요. 근데 네, 아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미터를 P1과 P2를 둘 다 구한 거로 봐서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3D로 네. 확장해서 이해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I1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어떤 3D의 월드좌표계로 이제 투영시키는 그 파라미터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i i의 함수로 되어 있는 거는 저거 이미지인데 이미지의 저거 픽셀 인텐시티 값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미지에서 그 피처의 XY 위치를 말하는 건가요? 일단 여기 X로 표기된 게 픽셀 코디네이트 XY라고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고요. 이거를 네, 굳이 이렇게 함수로 표현한 이유는 저도 솔직히 이게 조금 와닿진 않았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야기한 걸로 미루어 봐서는 이 부분은 아마 이 픽셀 좌표계 XY에 있는 어떤 RGB 값을 의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음, 사실 이 F에서 나온 결과랑 I에서 나온 결과를 비교하고 있는 거로 미루어 봤을 네. 때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이런 식으로 함수 형태로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아마 그런 측면인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예. 저 차이는 포토메트릭한 에러를 구하는 거네요. 그 네, 맞습니다. 인텐시티의 차이.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뒤에는 I 번째 이미지 어떤 픽셀 인텐시티 말하는 거고 첫 번째 있는 거는 그 픽셀 위치에 있는 것을 어떤 파라미터 P를 이용해서 워핑을 해서 나온 그 이미지 픽셀 간의 차이인 거고, 세타는 우리가 학습하는 신경망 자체를 말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신경망의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네트워크 자체는 이제 요 F로 표현되어 있고요. 네네. 네. 신경망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인 거고, 네. 그걸로부터 워핑을 한 다음에 나온 그 픽셀 인텐시티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저 P1, P2, 그러니까 카메라 1, 2의 파라미터와 데이터를 학습시킨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직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결국에
이미지 픽셀과 F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결과가 나오는 게 리프레젠테이션이라기보다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요게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요 얘기를 아마 서술한 이유는 뒤에서 이제 너프로 확장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요 컨셉을 엮으려고 하는가, 그걸 좀 약간 배경 지식으로서 설명하고자 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뒤에서 너프 설명할 때 3D 레프레젠테이션하고 요게 좀 연관성이 결국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서 사실 부분에, 아, 네네. 와핑을 한 게 X에서 와핑을 했다 보니까 그냥 픽셀에서 와핑하고 나온 게 그냥 픽셀일 것 같은데, 근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F가 이제 네트워크가 되니까 저게 이제 널프에서 렌더링하는 그게 이거가 F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뭔가 와핑을 한다는 의미고, 그러면은 뭔가, 네, 여기 설명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그거를 위한 사전 단계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제 컴퓨터 비전 오픈 CV에서 이제 어파인 트랜스폼을 한다라던가 호모그래피를 한다라던가 했을 때 보통 어떤 매트리스를 곱해서 저희가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냥 요 F는 약간 2D 관점에서는 그냥 어파인 트랜스폼이나 호모그래피를 그냥 요게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이게 더 헷갈리려나. 네, 아무튼 아마 그런 의도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트랜스폼은 와핑해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워핑을 하고 아마 그거를 또 어떻게 이제 워핑된 픽셀에 대해서 이거 뭐 표현을 하는 그거를 좀 이렇게 F로 표현한 것 같은데,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게 좀 더 헷갈릴 여지는 좀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뒤에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말씀드리기 위한 그냥 사전 설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네, 설명은,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컨셉을 이제 널프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f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사실상 그 널프에서 어, x랑 이제 x,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논문에서 사실 좀 간소화를 위해서 3D 포지션 x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저희가 이제 널프할 때 이제 3D 포지션과 물론 뷰잉 디렉션이 들어가겠죠. 일단은 지금 표현에서는 이제 같이 들어간다라고 그냥 암시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 f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MLP에서 3D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한 그 MLP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D 포지션이 들어갔을 때 컬러랑 덴시티를 얻는다. 그걸 이제 지금 F로 표현하고 있고, 뒤에서 이제 Y라고도 지금 같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중간에 나와 있는 이제 인테그랄 식이 이제 볼륨 렌더링이 될 텐데, 입력으로 들어간 부분이 이제 요 U라고 하는 거는 픽셀 좌표계고 요 X라고 하는 게 3D 좌표계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눠서 표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요 U라고 하는 게 픽셀 코디네이트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어떤 3D 형태를 좀 나타내는 3D 측면에서 좀 보기 위해서 U 바라고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터로 지금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U에다가 Z값, 뎁스 값을 이제 곱해준 어떤 그 3D 값이 입력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컬러와 덴시티를 구한다라는 설명이 이 식을 통해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지금 인테그랄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포인트 n개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 아웃풋을 n개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지금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좀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이제 n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f에 넣고서 그 f를 통해서 얻은 이제 y1부터 yn까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이 n개의 레프레젠테이션 결과를 g라고 하는 함수에 넣으면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렌더링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정리하였고요. 이제 식이 정리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W 같은 경우 이제 아까는 2차원 같은 경우는 이제 2D to 2D 와핑에 대한 거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3D로 이제 공간이 확장이 됐다 보니까 어떤 카메라 좌표 계상에서 3차원 포인트를 이제 뭐 월드 좌표기를 변화하는 3D 이제 리지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3차원을 확장이 됐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언급하고 있는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에서도 결국엔 아까 워핑처럼 이 최적의 P를 찾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ZU 바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하는 최적의 P를 찾자가 목적이 될 테고 결국에는 이제 F라고 하는 어떤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는 함수 측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아까는 이제 단순히 Z랑 U바 요게 들어갔을 텐데 요거를 이제 3D 월드 좌표 계상으로 이제 투영하는 어떤 이제 그 3D 월드 좌표 계상으로 투영하는 결과를 우리가 좀 얻고자 하기 때문에 요 트랜스포메이션 된 결과를 사실상 F에 넣고 있다라고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Z1이라고 이제 Z1부터 이제 ZN까지라고 하면은 이제 앞서서 Z near to far라고 하는 이제 Z 레인지를 정했을 텐데 거기서의 이제 스텝별로의 Z 값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Z 값들이 들어갔을 때 픽셀 좌표계 U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 P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워핑된 어떤 결과가 나올 테고 그 결과 포지션을 입력으로 하고 한 상태에서 학습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고 F를 돌렸을 때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잘 얻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테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Y1이 사실상 요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라고 하고 있는 함수 자체를 이제 좀 더 풀어서 그 안에 하나하나를 풀어가지고 표현하자고 하면 이제 여기 중간 시절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이미지가 이제 M개가 이제 M개의 이미지 입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이미지 각각에 대해서 카메라 포즈를 잘 찾는 거,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는 러프 파라미터를 찾는 거, 그거를 위한 아래 식을 최적화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식하고 좀 이제 전전 페이지, 예, 여기구나. 예, 여기서 보여드렸던 식하고 사실상 거기서 확장된 버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분. 그거를 확장해가지고 이제 이미지 입력이 M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M개 전체에 대해서 워핑을 이제 3D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하는 파라미터 P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는 파라미터 세타 이 두 개를 잘 찾자가 이 너프에서 지금 이 바프에서의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도 이제 아까 그 이미지 얼라이먼트 측면에서의 자코비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의 자코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워핑 펑션에 대한 부분과 지금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프도 이제 동일하게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워핑에 대한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자코비안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이제 의미를 하나하나 보면 이제 입력 포지션 X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값 Y가 나온다라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표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물론 이제 X라고 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불분명한 포즈가 있을 때 그 포즈를 잘 추정할 수 있는 이 파라미터 P가 잘 구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Y를 잘 찾아야 된다. 약간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 텀이 들어간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논문에서 뭔가 좀 글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선형적으로 이제 컬러와 볼륨 덴시티의 변화량과 관계 있는 텀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업데이트된 어떤 포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게 이제 이 포즈 측면에서 그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했고 그 잘 트랜스폼 된 어떤 상태에서 컬러랑 볼륨 덴시티를 우리가 잘 추정을 했는가 그거를 보고자 하는 텀이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왼쪽 식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픽셀의 변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리지드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으로부터 비롯된 픽셀의 변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을 보면은 이게 어떤 이제 체인룰 형태로 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러한 식을 이제 자코비아는 이러한 형태로 식을 구성해가지고 어 정의한 이유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측면에서 어쨌든 백프로파게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식을 정의한 거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요 자코비안 형태 자체도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에서 포즈 업데이트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정의를 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한 이유가 크게는 아니 결론적으로 이제 포즈에 대한 정합을 잘 하고자 하는 게 큰 목적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뭐 0부터 L까지 중에 그냥 K가 이제 0부터 L까지 있는 값 중에 어떤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감마 이제 감마 KX를 얘기하면은 그걸 이제 코사인 2의 K승 파이 X랑 사인 2의 K승 파이 X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일단 이 K 부분에 대해서 좀 간결화해가지고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X라고 하는 어떤 함수로 우리가 접근해서 봤을 때, 그럼 이 감마라고 하고 있는 이제 펑션을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냐라고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오른쪽과 같은 식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합성함수 미분 관점을 이제 보면은 물론 이런 꼴로 나오겠죠. 이제 2의 K승 파이와 마이너스 사인 그리고 코사인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요 왼쪽에 있는 2의 K승 파이 때문에 미분을 하고 나면은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 자체는 이제 미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동일한 프리퀀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앞에 있는 요 부분 때문에 프리퀀시는 동일하지만 어떤 시그널이 증폭되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파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시그널 증폭이 그래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논문에서 설명한 바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3차원 포인트로부터의 어떤 그레디언트 시그널이 좀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게 첫 번째 지적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때때로는 이게 그레디언트 시그널끼리의 좀 상쇄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포즈 변화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인 업데이트를 방해하는 게 결정적인 문제점인데, 사실 이게 그래서 상쇄 현상이라든가 뭐 일관되지 않은 문제라든가 이게 그래서 사실 좀 그려지질 않아가지고 저도 좀 다른 쪽에 좀 물어보고 다른 이제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좀 했었는데, 이게 시그널이 어쨌든 저희가 이제 레이별로 이제 학습한다라고 이제 학습 전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각각의 레이별로 이제 미분했을 때 포지셔널 인코딩 결과를 미분했을 때 증폭이 이루어질 텐데, 그 증폭되는 레이 각각 여러 개를 이제 보면은 다른 레이에서 어떤 그 인코딩한 결과랑 다른 또 이제 또 뭐 레이 2번에서 어떤 증폭한 어떤 된 결과가 같은 결과가 이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사실 좀 이 증폭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와닿지는 않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첩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시그널끼리 상쇄 현상도 일으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포즈가 변화하는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논문에서는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컨셉 자체는 조금 간단하게 접근했습니다. WK라고 하는 이제 텀이 추가됐는데, 이제 이 텀이 하고 있는 목적은 포지셔널 인코딩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고차원으로 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알파라고 하는 이 컨트롤러블 파라미터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초기에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할 때 저차원의 형태로만 아웃풋을 내놓고, 점점 알파라고 하는 값 자체를 늘릴수록 좀 더 복잡한 형태의 고차원의 프리퀀시를 나타내는 형태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게 이 WK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알파가 K보다 작으면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 K가 이제 그 0부터 L까지의 값을 이제 가지게 될 테고, 그래서 알파 값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면은 결국엔 이제 C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다루게 될 요 포지션의 인코딩 이제 코사인과 사인의 이제 범위가 점점 늘어나겠죠. 이제 0에서 0이었던 값이 점점 이제 1로서 유효해질 테니 이제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서 접근하고 있는 게 아까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코스트 파인 어프로치가 요 WK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알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값이 늘어날까라고 지금 논문에 설명한 부분이랑 코드를 이제 잠깐 봤는데, 이게 만약에 이터레이션이 20만 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약간 그 이터레이션 횟수에 비례하게끔 알파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터레이션 퍼센테이지가 있으면 이제 0에서 이제 1로 좀 늘어나고 또 이제 조금씩 늘어났다가 2로 늘어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터레이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풀 포지셔널 인코딩을 할 수치, 그러니까 라지 L만큼 늘어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코스트 파인 어프로치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줄 두 줄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스무스 시그널, 그러니까 저차원의 스무스 시그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스무스한 시그널에 초점을 맞추면은 아무래도 로컬 미니마에 좀 덜 빠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포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정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원래 이제 널프를 한다고 했을 때 고차원의 포지셔널 인코딩한 목적 자체가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세세하게 잘 한다라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레프레젠테이션 정확도가 늘어난다는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이미지 얼라이먼트에 대한 실험 결과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어떤 이제 고양이 사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고양이 사진을 이제 패치 사이즈로 5개의 패치로 지금 크롭을 하고 있습니다. 크롭을 해가지고 얻은 이 5개의 패치들이 있을 텐데 이 패치를 어떻게 얼마나 잘 정합을 하냐라는 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A번이 이제 일반 너프에서 풀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돌린 결과가 되겠고, B번 같은 경우에는 포지셔널 인코딩 없이 진행한 결과, 그리고 세 번째가 C번이 이제 오리지널 바프, 아니 오리지널 아니라 제한하고 있는 바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되게 포지셔널 인코딩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을 뭐 나름 외형적인 것만 보면은 정합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디테일을 살리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고, 반대로 풀 포지셔널 인코딩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디테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 잘 살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프는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형태의 결과물을 내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포인터가 좀 바뀌지 않고 있어서. 네, 우선 동영상은 잠시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는구나. 이게 지금 결과를 이제 좀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 인코딩 이제 그 렌더링 결과 이제 수렴하는 결과 형태를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맨 왼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이 풀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한 결과, 맨 오른쪽이 이제 바프의 결과인데, 아까 결과 이미지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레지스트레이션과 디테일을 살리는 레프레젠테이션 둘 다 지금 잘 하고 있는 거를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동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지금 중간에 풀 포지셔널 인코딩을 그냥 좀 속도를 좀 자세히 보면은 디테일을 살리는 측면에서는 이제 중간 이미지가 좀 더 빠르게 수렴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바프가 디테일을 살리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풀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서 그거 한 거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트 파인 어프로치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더 레지스트레이션에 좀 집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결과를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 이미지에서 네. 질문드려도 괜찮아요? 네, 말씀해 그, 주세요. 이 색깔로 있는 게 카메라가 보고 있는 그 씬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확하게는 원본 이미지에서 어떤 패치 형태로 크롭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롭한 부분인데 약간 꺾여 있는 거는 카메라에 의해서 꺾여져 있는 거 맞을까요? 그 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 부분은 다시 논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라이먼트라고만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셨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첫 번째 이미지랑 세 번째 이미지가 거의 유사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두 가운데가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한 거고 첫 번째 거는 아무것도 사용 안 한 건데 오히려 이제 바프랑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어, 바프,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트 파인 어프로치 전략에서 거기서 좀 미뤄 보면은 앞단에 좀 포지션 인코딩이 좀 저차원으로 됐거나 뭐 크게 봐서는 아예 안 된 어떤 형태라고 가정을 하면은 거기서는 좀 레지스트레이션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스무스하지만 왼쪽과 같이 정합은 잘 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반대로 디테일을 잘 살린 측면에서는 여기는 이제 나중에는 고차원으로 풀 포지션 인코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가 그 잘 살린 디테일이 여기서는 그 풀 포지셔널 인코딩을 했다 보니까 정합은 잘 안 됐더라도 레프레젠테이션은 잘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결과 보여드리면은 이제 두 가지 이제 널프에 대한 이제 뷰 신터시스 결과를 좀 담고 있는데 신테틱 데이터랑 이제 리얼 데이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 대비 풀 포지셔널 인코딩을 한 결과랑 포지셔널 인코딩이 들어가지 않은 결과 그리고 바프 결과를 이제 비교하고 있고 이거 지금 맨 오른쪽 이제 레퍼런스 널프로 하고 이렇게 지금 넣었는데 그래서 레퍼런스 널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지 그걸 좀 비교하자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넣은 걸로 이해를 했고요. 제가 아까 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 이게 이제 널프에서 포지션 인코딩을 안 했다기보다는 아마 그 풀 포지셔너링 그냥 원래 바프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방법에서 포지셔너 인코딩을 어떤 식으로 주었냐 그 차이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풀 포지셔너 인코딩이 들어갔냐, 포지셔너 인코딩이 안 들어갔냐, 아니면은 콜스트 파인으로 접근했느냐 그 차이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풀 포지셔너 인코딩 했을 때는 어, 그런 이제 디테일은 나름대로 살렸지만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은 잘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 인코딩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이런 구멍과 같은 부분의 디테일은 좀 놓치고 있는 부분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너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 자체는 바프에서 넣었던 어떤 임퍼펙트한 그 카메라 포즈 대신에 여기는 이제 완벽한 카메라 포즈가 입력으로 들어간 상태에서의 레퍼런스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랑 비교했을 때도 바프가 디테일도 너프에 준하게 잘 살리고 있고 정합도 잘 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이제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정량적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 포즈 레디스테이션 측면에서 이제 로테이션 에러랑 트랜스레이션 에러가 이제 얼마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왼쪽 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풀 포지셔널 인코딩을 했을 때는 진짜 로테이션 트랜스레이션이 이제 많이 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포지셔널 인코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은 잘해요. 이쪽에서 레지스트레이션은 잘한다라는 거를 좀 설명하고자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거 대비 이제 바프에서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하지 않은 것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미묘한 차이지만 레지스트레이션을 잘 하고 있는 결과를 좀 보이고 있었고요. 근데 이것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PSNR이나 SSIM 같은 이제 결과가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측면에서 잘 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레퍼런스 너프와 비교했을 때 레퍼런스 너프에 준하는 이제 성능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리얼월드 데이터에 대한 결과고요.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풀 포지셔널 인코딩 했을 때랑 이제 바프를 넣었을 때 그 결과도 이제 비교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뭉개진 결과가 나온 거는 이제 사실상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입력에 대한 포즈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정량적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레퍼런스 널프랑 비교했을 때 거기에 준한 성능 그거보다 미묘하게 앞서는 경우도 이제 이렇게 있었고요. 그런 걸 이제 결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 카메라 포즈도 나름대로 이제 적은 에러를 가지고 로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을 좀 추정하고 있다라는 걸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 영상은 이제 카메라 포즈 레지스트레이션 그래서 잘 하고 있냐? 라는 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인데요. 보라색 카메라 포즈가 그라운드 트루스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카메라 포즈가, 우리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간 어떤 포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빨간색 라인이 지금 트랜슬레이션 오차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너프고, 오른쪽이 바프인데, 그래서 너프랑 바프랑 비교했을 때 얼마 지금 레지스트레이션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지금 여러 에포크를 돌렸을 때도 트랜스레이션 에러가 어느 정도 이상 차이 나고 있는 결과들을 지금 너프에서는 이제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바프에서는 빠르게 이제 빠른 에포크만에 수렴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제 모든 포즈들이 제값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자체 이제 결과적으로 아이디어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간단한 형태의 어떤 아이디어지만 이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 우리는 레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포즈 형태에서도 포즈를 잘 레지스트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안해보자,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안해보자라는 게 이 논문의 취지가 되겠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코스트파인 접근법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도 잘 학습을 하고 있고, 카메라 이제 포즈에서 미스얼라이먼트가 일어나는 부분도 이제 보정을 통해서 동시에 잘 해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원래 오리지널 너프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한계점을 그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최적화라든가 렌더링을 하는 속도는 여전히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었고, 리지디티 어썸션,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씬에 대해서 좀 강건한 어떤 씬을 입력으로 찍어야지, 그러니까 모션이 좀 뭐 적은 형태라던가, 진짜 뭐 예를 들어서 100장의 이미지를 찍었을 때 한두 장 정도 좀 어떤 잡음으로 느낄 수 있는 물체가 찍혔다라던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리지디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밀한 3D 샘플링에 지금 민감하다라는 문제도 이제 오리지널 어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동일하게 안고 있다라고 한계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코스트 파인 전략에 대해서 그래서 코스트 파인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스케줄링 할래라고 하면은 사실 이 알파라고 하는 이제 컨트롤링 하는 것 자체도 본인들 논문에서 이제 이게 사실상 좀 휴리스틱한 방법인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휴리스틱하지 않은 방법을 풀 수는 없을까라는 게 지금 한계점으로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기대 효과로서는 이제 기존 널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로스 펑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포즈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 파라미터까지 같이 학습하게끔 좀 확장했다. 그 확장 자체가 뭐 조잡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간결하게 좀 확장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논문에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이제 너프 이후에 나오고 있는 어떤 소타 알고리즘들의 본인들의 방법을 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효과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기대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나 비주얼 슬램,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댄스 3D 리컨스트럭션 분야에서 우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 효과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다른 뭐 코멘트 같은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앞에 그 로스 함수 있었던 부분인데 3D에서 뉴럴 레전스 필드 설명하시면서 좀였던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수식이죠. 네, 요거 다음에 자코비안 있는 게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쓰는 중 오른쪽에 있는 자코비안으로 보이는데 이게 아까 체인룰로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니까 세 개 항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는 G
gf 펑션을 y로 미분하고 그다음에 y의 펑션을 x로 미분하고 근데 세 번째 항에서 x의 함수를 어떤 p로 미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w로 돼 있는데 체인으로 연결되지 않는 뭐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의미가 다른가요? 이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쨌든 요 X라고 하는 건 지금 이쪽 측면에서는 3D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예, 여기서 아마 이거를 단순하게 바로 X로 간 게 아니라 이 W로 간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입력 자체는 이미지 코디네이트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거를 네. 3D 관점으로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 Z라고 하는 스텝 값과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로 정의되어 있는 이 2D 픽셀 값 이거를 기반으로 얻은 3D 트랜스포메이션 된 어떤 x, y, z가 나오게 될 텐데 아마 네. 결론적으로는 이 3D 포인트가 얘를 의미하지 아, 않을까라고 이해했습니다. 저 xi라고 하는 함수가 아, 사실 이제 3포인트면 x, y, z의 값이 있는데 그게 저 w라고 하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zi의 u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값이라는 거죠. 네, 그거를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된 결과값이라고 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J 자체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P가 카메라 파라미터라고 하셨잖아요. 익스포즈 파라미터. 아, 그, 네네.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요 J를 쓰는 거고, 그 내부적으로 그 앞에서 좀 다시 돌아가는, 한 슬라이드 한 장만 돌아가면 아까 이제, 요 밑에 있는 수식이 궁극적으로는 최종 토탈의 로스인데, 말하자면은 이 생성된 이미지랑 원래 이미지의 차이, 인덴시티 차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세타와 모든 카메라 파라미터 P1부터 NPM까지 다 최적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 수식 자체가. 네, 맞습니다. 맞죠? 근데 거기서 이제 P1과 PM이라고 하는 카메라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내부적으로 그 과정에 저 J라고 하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쓰고 저 J라는 매트릭스가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 그레디언트 가우스 뉴턴이나 레벤버 마커 같은 펑션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J로 델타 P를 구하기 위해서 저 유도된 저 J를 사용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 J 아까 이제 J가 있는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은 세 개 항이 여기에 보인다고 했는데 저 네. J들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틱하게 유도가 된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하나요? 뉴메리컬하게 구하나요? 애널리틱하게 구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할까요? 어, 정확하게 요거를 뭐 식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부분을 제가 아, 보지는 못했고요. 그, 아마 요 형태로 표현한 게 결국에 딥러닝의 네. 백프로파게이션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음, 않았을까. 컨셉은 그렇게 그, 이해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 바프 자체는 코드가 공개가 돼 있나요? 네, 공개돼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긴 하겠네요. 네, 제가 보통,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보통은 제가 그 채팅에서 자료를 공개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보통 번들 어저스먼트에서 리프로젝션 에러를 구하는데, 그때도 이제 체인룰을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레지듀얼을 미분해서 이렇게 자코비안들, 로테이션에 대한 자코비안, 트랜슬레이션 자코비안, 뭐 등등을 이제 구하는데, 그 자코비안 자체를 애널리틱하게 유도하는 방법이 다 잘 정의가 돼 있거든요. 제가 공연 블로그에도 있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만약에 그 자코비안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인지까지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컨셉 자체를 아마 딥러닝으로서 좀 엮어내려고 하는 게 여기서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제 리지드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그 변이가 가장 이제 우측에 있는 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사실 어, 변환이 된 거고 변환이 된 것과의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저걸로 나타날 텐데 사실 리지드도 리니어하지는 않잖아요. 트랜스레이션 부분은 리니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런 이제 와핑하거나 하는 거를 뉴럴 네트워크에서 할 때 자코비안을 쓰는 이유가 보통 어, 비선형 변환인 거를 선형으로 근사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리지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직접적으로는 학습을 하면은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자코비안을 쓰는 걸로 생각을 하기는 했고요. 음,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다른 논문들에서도 많이 저는 봤던 것 같아서 이 논문의 메인으로 잡을 수 있는 컨트리뷰션 포인트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생각한 이 자코비안의 이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그런 이전 논문이라던가 그 부분을 보질 못해가지고, 요게 컨셉 자체가 이전에 나왔는지 사실 좀 그 부분은 잘 몰랐는데,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주장하고자 하는 컨트리뷰션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코비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뒤에 나와 있는 요 포지셔널 인코딩 측면에서 콜스트 파인으로 좀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메인 컨트리뷰션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어 모르겠어요. 진짜 뭐 그 FOMM이라던가 이전에도 제가 한번 공유 드린 적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 선우님이 계시지 않으셨을 때일 수도 있는데 어 그런 이제 생성 모델 하는 쪽에서는 이런 와핑 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cost to find 하는 부분들의 전략이 계속해서 사실 많이 사용되어져 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랑 번드러스먼트랑 널프랑 뭔가 잘 결합한 논문이다.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완전히 새로운 컨셉이 있다기보다는 이 기존에 있는 것들 잘 결합한 느낌이다.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읽으면서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게 막 엄청나게 노벨한 컨트리뷰션이 나왔다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있던 어떤 컨셉들이라든가 그런 거 좀 잘 엮어서 뭔가 좀 여기 이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컨셉의 뭔가를 좀 만들어내고자 이렇게 좀 잘 엮어내지 않았을까라는 뉘앙스는 좀 받았고요. 약간 저도 찰나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바이긴 합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복잡한 거를 아주 잘 정리한 것 같고 뭐 네, 성능도 좋은 것 같고 카메라 파라미터도 잘 추정하는 것 같아서 얼라이먼트 잘 되는 것 같아서 좋은 논문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나중에 좀 돌려보면은 한번 결과는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게 좀 저도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회사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제일 궁금했던 거는 진짜 이거 최적화하는 속도가 얼마나 될까라는 게 좀 의문스럽긴 해요. 어쨌든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러닝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포즈까지 구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어렴풋이 들어서 과연 얼마나 오래 걸릴지 한번 그것도 테스트하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카메라 파라미터가 늘어난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디멘전이 늘어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모델 구조에서도 뭔가 엄청 크게 뭐가 뭔가 막 엄청 크게 레이어가 더 쌓인다던가 이러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슷할 것 같기는 하네요. 음, 뭐 이터레이션은 더 돌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나 첨언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계시다면 네, 선호님 수학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다른 분들도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